겨울에 야외 화장실 가본 적 있나요? 주유소 화장실이라던가. 사연 속에 답이 있네요. 수익과대가 입결보다 어렵다는 채택되는 오늘 사연들 영상과 함께 하나씩 짚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신TV 거대 고양이 양신 나흥식 수의사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예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는 영상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드리겠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 같이 이야기하면서 사연도 읽어드릴 건데요. 사연 들으시면서 아 이거는 나랑 되게 비슷하다. 나도 이런 사연들이 있었어 라고 공감하시면서 같이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황수민 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프로필을 먼저 읽고 갈게요. 이름은 답이고 나이는 2020년 3월 7일에 태어난 친구인데 성별은 남자, 중성화돼 있고 고민 사연은 새벽에 인형을 물고 특이한 울음소리를 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시끄러요. 보고 싶네요. 저도 안 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놀자는 뜻인가 싶어서 나가보면 오히려 저를 피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서 인형을 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노란 고양이 인형에만 이러한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심심하지 않도록 먹이 퍼즐과 쥐돌이, 인형 등을 바꿔가면서 제공해 주는데 저 노란 고양이 인형을 놔둘 때만 인형을 물고 울면서 하면서 돌아다녀요. 정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인형이 애착 인형이라서 그런 걸까요? 어렸을 때 배고 잘 만큼 좋아하긴 했는데 참고로 매일매일 최소 30분 최대 1시간 이상씩 놀아주고 있어요. 유유. 왜 그러는 걸까요?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타비 누나한테 와. 타비라고 읽네요. 자다 일어나서 뭐해 갑자기? 이거는 보호자님이 내는 소리인데.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내네요. 근데 되게 비슷하네요. 보호자님 목소리 내는 거랑 어떻게 보면 이거는 특별하게 불안감의 소리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특별히 불안감의 소리는 아니에요. 좀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정도의 소리? 약간 내 감정 표현하는 소리? 누구한테 향한 소리는 아니거든요. 보통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은 뭐 인사를 하거나 하는 소리들은 낮은 음에서 시작해서 높은 음으로 끝나요. 처음에는 낮은 음에서 시작하더라도 끝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보통 고양이가 기분이 좋거나 만족하거나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는 스트레스 받는 소리. 높은 음에서 시작해서 와우 이렇게 하는 소리. 내가 지금 계속 고양이 소리를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요즘에 와우 이렇게 이런 떨어지는 소리는 조금 스트레스 받는 소리거든요. 다 그거 기준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올라가죠. 이 소리는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기분 좋아서 내는 소리예요. 이 애착 인형과 있음으로써 기분이 좋아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소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주세요 했을 때 고양이나 강아지나 입에 물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안이 있어야 돼요. 얘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5,000원을 갖고 있는데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5,000원 내놔 라면 5,000원 주겠지. 근데 그냥 5,000원 줄래? 라고 하면은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애착 인형에서 좀 벗어나게 하려면 그 대안이 되는 뭐 간식을 준다던가 쓰다듬어 준다던가 추천해 드리죠.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보통 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보통 고양이들 이렇게 애착 인형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채취가 많이 묻어있다던가 어떤 색깔, 특정한 모양, 지금 답의 경우에는 노란색의 인형의 크기, 이 사이즈를 자기의 많은 흔적들이 묻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흔적이 많이 묻어있는 거는 고양이나 사람이나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집에서 담요가 있는데 그 담요를 항상 씁니다. 들고 다니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웃었지.
다비의 경우에는 이 애착 인형은 놀아달라는 표시가 아니라 자기가 이 인형과 같이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애착 인형과 있음으로써 기분이 좋아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소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두 번째 고민은 화장실 문제인데 화장실 고민은 무궁무진하죠. 뭐 화장실에서 뭐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보내주신 사연은 이현진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귀여운 먼치킨의 이야기라고 하니 같이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소개될 친구의 이름은 매주고요. 나이는 2살하고 8개월 됐다고 합니다. 성별은 중성화된 수컷이고 교종은 먼치킨. 고민 이야기 들어갈게요. 저희 매주를 4개월쯤 분양을 받았는데 매주는 새끼 때부터 유독 혼자만 모래를 안 쓰고 사람 화장실에서 썼대요. 모든 모래 종류 시도, 화장실 여러 개를 여러 장소에 배치, 간식을 이용해 화장실로 유도, 배선물을 화장실 안에 넣어도 보고 타일 위에 모래를 뿌려 모래에 적응시키려고 했지만 실패! 모래 밟는 거 자체를 되게 싫어하는 느낌이었어요. 수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정말 희귀하게 모래 밟는 느낌을 싫어하는 고양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스트레스 안 받게 포기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예 화장실은 사람 화장실입니다. 요새 쉬하는 곳은 화장실 배수구고 변은 바로 옆 타일에 봐요. 그렇게 살다가 한 살 겨울철에 매주가 특발성 방광염을 알았어요. 따뜻한 물을 배수구에 부어줘 볼까? 또 생각을 하고 부어줬더니 그 뒤로 참 잘 쌌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그러기에 배수구 주변 타일까지 따뜻하게 해줬더니 잘 보고 있어요. 이제 오줌 보기 전에 나 화장실 간다고 뜨거운 물 부어달라고 화장실 쳐다보면서 야옹야옹 거려요. 그렇게 부어주면 바로 보러 가요. 저희 집 고양이만 스트레스 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정말 스트레스 없을까 하는 생각이 매일 들어요. 야옹신님, 저희 집 고양이 화장실 정말 스트레스 없나요? 라고 하셨네요. 아, 근데 여기 사연 속에 답이 있네요. 한번 어떤 상황인지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열심히 긁는다. 이 정도면은 거의 쇼생크 탈출 수준으로 수저로 막 이렇게 벽 긁는 거 있잖아. 벽 긁는 것처럼 긁는데 이렇게 사람 화장실 가서 이렇게 앉아있고, 뭐, 진짜 진심을 가지고 싸고 있네요. 엄청나게 벽을 긁잖아요. 이 행동은 자기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 싫다라고 하는 감정의 표현이거든요. 내가 대소변을 어디다 싸야 될지를 정하는 시기가 생후 5주예요. 적합한 모래라던가 재질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그냥 아무데나 타일을 재질로 생각하고 거기다 싸는 습관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펫샵에서 화장실 모래박스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패드가 놓여 있다던가 이랬을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일반 가정 분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서 본의 아니게 그 고양이가 재질을 타일 촉감을 선택했다면은 그 행동적인 습성이 상당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화장실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화장실의 위치, 화장실 안에 있는 재질, 화장실의 청결도, 화장실 자체, 그리고 마지막은 이 화장실과 관련된 심리적인 상황. 그러니까 다묘 가정의 경우에는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죠. 왜냐면 내가 볼일 보고 있는데 누가 언제든지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지금 매주의 경우에는 재질을 아마 어렸을 때 적합한 재질을 제공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재질에 대한 선호도가 타일이나 딱딱한 바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치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벽을 긁는 행동을 한다. 타일 같은 촉감을 일부러 넣어주기도 해요. 넣어줘서 화장실 안에서 그 촉감이 익숙해지게끔 하는 거, 아니면은 아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끔 만든 상태에서 갇힌 공간에서 그 모래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거기도 갈 수도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다른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는 그냥 편한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뭐 대소변 실수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제한을 시켜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 이 화장실 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밥 먹고 나면 신호 오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요. 그래서 제한급식을 하면서 급식 후에 30분 내에 제한된 공간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화장실 교육의 재교육은. 그런데 사연 보면 겨울철에 매주가 특발성 방광염을 알았어요. 고양이가 화장실을 선택을 할 때는 재질에서 어떤 면이 중요해서 벤토나이트를 추천해 주느냐? 촉감이에요. 마치 사람이 양변기에 앉았을 때 받는 느낌과 똑같다라고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모래가 가진 부드러운 촉감을 되게 좋아하죠. 근데 지금 매주는 이 타일에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왜 겨울철에 싸지 않았냐? 겨울에 야외 화장실 가본 적 있나요? 야외 화장실, 뭐 주유소 화장실이라던가 가보면 되게 엉덩이 붙이기가 힘들 정도로
차 내적 갈등에 빠진다고. 재질은 타일인데 타일이 차가워지니까 싫은 거예요. 느낌이. 따뜻한 물을 배수구에 부어줬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주위의 온도감을 높여준 거예요. 엉따를 해줬죠. 엉따를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잘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매주는 그 화장실에서 스트레스를 반은 받고 반은 받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겨울철에는 정말 온도감, 바닥에 느끼는 따뜻함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대집사 고양이 상담소를 개편하면서 많은 분들의 고민에 대한 사연을 읽고 그 다음에 영상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단 몇몇 분의 사연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대집사 고양이 상담소 저와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